오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멈칫하셨을 겁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가져오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한참을 서 있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는 더욱 그런 불안감이 커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도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는 약물보다도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 건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자극을 주고 활용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학습하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글자를 읽으면서 시각 영역이 활성화되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언어 영역이 자극받으며 상상하면서 창의성 영역까지 함께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냥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읽은 내용을 요약해보거나 가족에게 들려주거나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것이죠.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 씨 할머니는 70세부터 매일 신문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면 읽는 것도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전체 신문을 읽고 가족들에게 오늘의 뉴스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5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억력이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독서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는 반드시 한 줄이라도 감상이나 요약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뇌도 함께 늙어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 씨 할아버지는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3개월 후에는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화상통화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가장 놀라운 것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후 다른 일들도 훨씬 빨리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시면 분명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뇌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좋은데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씨 할머니는 65세부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 졸음이 없어지면서 집중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운동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 강도를 정하세요. 그리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종일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나쁘면 기억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6-7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내고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뇌운동이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기 쉽고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씨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합창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매주 2회씩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눈에 띄게 밝아지고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외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무대에 서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사회적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동호회 참여 등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관리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므로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견과류, 아마씨 등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것들을 주 2-3회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과일과 채소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 씨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매일 생선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며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당뇨 수치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독성 물질을 분비시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태극권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동네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져서 가족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여덟 번째는 뇌에 도전을 주는 활동들입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십자말풀이, 바둑, 장기 같은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 기억력, 집중력, 공간 지각 능력 등이 모두 향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퍼즐이나 게임에 도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 뇌가 익숙해져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는 70세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도 잘 모르고 매번 졌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1년 후에는 동네 바둑 동호회에서 중급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둑을 배우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9번째는 음악 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의 많은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리듬을 맞추고 멜로디를 기억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복합적인 뇌 운동이 됩니다. 악기 연주는 특히 효과가 큽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워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사를 외우고 박자를 맞추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동합니다. 혼자 부르셔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기 위해 65세에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 결혼식에서 멋진 축가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발성 연습과 노래 연습을 통해 폐활량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고 이는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독서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조씨 할머니는 남편 간병으로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는데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체력도 회복되고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15분 독서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거기에 10분 산책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안 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응원받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손자와 함께 퍼즐 맞추기,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기, 남편과 함께 산책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뇌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2-3주가 가장 어렵고 그 시기를 넘기면 점점 쉬워집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되돌아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서가 힘들면 오디오북을 들어보시고 운동이 지루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해보세요. 요리를 좋아하시면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시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씨 할아버지는 평생 책과 거리가 멀었는데 우연히 역사소설을 읽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역사책, 전기, 여행기 등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독서 모임까지 만들어서 매주 만나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훨씬 즐겁게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있으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가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60대,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신씨 할아버지는 72세에 스마트폰 사진 찍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누르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손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고 하시네요. 이렇듯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독서를 통한 뇌 자극, 새로운 학습을 통한 신경 연결 강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혈류 개선, 충분한 수면을 통한 기억 정착, 사회적 활동을 통한 종합적 자극,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 뇌에 도전을 주는 활동, 음악 활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함께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시다면 수영이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고 시력이 좋지 않으시다면 큰 글씨 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함께 산책하거나 함께 요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산에 사시는 윤씨 할머니는 딸의 권유로 태블릿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어색했지만 딸이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하고 멀리 사는 친척들과 영상통화도 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시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나이가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당연히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포항에 사시는 김씨 할아버지는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손자와 대화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처음에는 알파벳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공부한 결과 1년 후에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손자와 영어로 대화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처럼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손자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새로운 레시피 배우기, 여행 가서 사진을 멋있게 찍기 위해 사진술 배우기,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기 위해 컴퓨터 배우기 등등 어떤 목표든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경쟁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나 이웃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실천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박씨 할머니와 이웃 세 분은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1시간씩 동네를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합니다. 날씨가 나빠서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안부도 묻고 건강에 좋은 정보도 공유합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모임 덕분에 네 분 모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하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외로움도 덜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 게임, 수학 문제, 언어 학습 앱 등을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기술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의 접촉,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들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사람다운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나 계절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늘리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야외 활동을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봄에는 꽃구경을 겸한 산책, 여름에는 수영이나 계곡 나들이, 가을에는 단풍 구경과 등산, 겨울에는 실내 운동과 독서에 집중하는 식으로 계절에 맞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활동하는 것 자체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신문 읽기, 다음 주에는 매일 10분 산책하기,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요리 하나씩 도전해보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일기를 써서 오늘 한 활동, 느낀 점, 변화 등을 적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큰 격려가 됩니다. 안산에 사시는 최 씨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날 한 일들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독서한 책 제목, 걸은 시간, 만난 사람, 새로 배운 것 등을 한두 줄로 적는데 1년 후 돌아보니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계속 도전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운동 강도나 활동 내용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 수준을 정하세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갑작스러운 운동은 피하시고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운동 시간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 쉬어가면서 하시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기본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세요. 너무 많은 종류를 한 번에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는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에 물 6-8잔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하루 2-3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안 환경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책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퍼즐이나 게임을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정리해 두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독서나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밝은 조명을 사용하시고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바꿔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공기의 질도 신경 써주세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 뇌가 더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줄여보세요.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 건강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뇌 속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조금 게을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런 변화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기쁜 일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책을 15분 읽어보시거나 내일 아침부터 10분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거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